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일본이 적반하장식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요, 일본이죠. 일본의 정부 관료들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일제 침탈의 상징 위안부 소녀상은 나고야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사활을 건 경제 전쟁을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민주당 대변인, 구자홍 주간동화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교 차관급까지 나서서 우리 대통령의 어떤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를 거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까지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그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베 총리부터 뭐 일선까지. 그런데 오늘 지금 문제가 된 그 사토 마사시 그 부대시는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일본의 대표격으로 지금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조금 더 그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후쿠시마 지금 그 원전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후쿠시마 출신이고, 그렇군요. 네. 일본 방위대학 출신이고 미국에서 그 육군 참모대학도 다녔습니다. 네. 자위대에서 그 교관을 오래 했는데 1983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24년을 거기서 일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그 우익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그 군국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앞장서서 그 반한 혐한 감정을 유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하기 때문에 네. 우려되는 게 그 이 사태가 가급적이면 수습의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분위기도 그렇고 일본 분위기도 그렇고 네. 단시간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토 마사이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도둑이 뻔뻔하게라는 품위 없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일개 차관급 인사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일본에 상당히 무례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무례한 거죠, 강선우 대변인? 그렇죠. 그 네. 사토 부대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대표적인 극우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사토 부대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네. 자기들 그 내부 세력에 대한 내부 총질도 가리지 않는 네. 사람이에요. 그 네. 고노회담을 가리켜서 고노다마를 가리켜서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고 전 세계가 그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사참배도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이번 정권 들어서 이런 사람을 왜 전면에 내세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우리 초계기 사건 관련해서도 그 전혀 위협적인 비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본인들은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점점 이제 가상의 적을 만드는데 적으로. 선봉장에 쓰는데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일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평화헌법 버리고 개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인물이죠. 앞장 세우니까. 네. 가장 극우적인 인물을 동원해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라는 사람.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굉장히 구면인 것 같은 낯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구정처장 어떤 생각입니까? 2011년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한번 쫓겨났던 2011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었을 텐데 네. 일본 의원 그 우익 성향의 일본 의원 3명이 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 독도 가까이 가겠다라고 한국에 그 입국을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왔던 그 일본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출신이 육군 그 자위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대령 출신인데 네. 원래 그 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냈는데 아하. 최근에는 아베 정권 들어서는 이 외무성의 그 부대신으로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대한 관계까지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 그 용인술이 한국과 좀 뭔가 일전을 치르겠다. 이 감정적인 어떤 격한 발언을 쏟아낼 만한 사람을 차관급에 지금 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때 저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가 김포공항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뭔가 앙심을 품었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사토 마사히사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흥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2일이죠. 금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응당, 일본이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가해자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응당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망언을 쏟아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본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네. 대체로는 그런 선에서 그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일부터 새로운 네.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부터인데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사태를 더 확산시킬 건지 네. 아니면 수습하는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굉장히 그 관심이 주목되는데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그 수습보다는 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7월 4일 날 그 반도체 소재 등 세 품목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차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재를 했는데 제3의 조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뭐 자국 대사를 국내로 소환한다든지 이런 대사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른바 반일 감정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대통령으로서는 할 만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수습하는 국면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똑같은 그렇죠? 요구를 일본 정부에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8월 15일 날 그렇죠.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있고요. 기념사가 예정돼 있죠. 9월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3국이 협의한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일본 천황이 새로 즉위식을 하는데 네. 이런 일정들이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에서 중요한 변기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3국이 잘 활용해서 네. 기존의 한미일 삼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도훈 의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이걸 계속 확전해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이 또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은데, 강선호 부대변인.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의 이에 대해서 또 우리도 이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일본이 100세 국가에서 제외를 하자 우리도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네. 조치를 했고요. 네. 어떤 그런 상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어떤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네. 높이겠다고도 발표를 그렇죠. 했죠. 네. 100세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일단 현실을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0세 국가가 뭐였느냐?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 주는 특혜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출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그런 허가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목록을 가지고서 15개 네. 정도에 관해서. 네. 그런데 이제 100세 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비백세 국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비백세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00세 국가였는데 그럼 기존에 일본과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던 비백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이번에 ARF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백세 국가였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들은 일본과 전혀 무역이나 교류가 없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백세 국가들에 관해서도 뭔가 포괄적인 허용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비백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했으니까 우리도 그 군에 든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 현실 안에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뭔가 좀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가 비백세 국가가 됐으니 그럼 비백세 국가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던 어떤 포괄적인 그런 기준도 점점 뭔가 타이트하게 고시를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당연히 보이겠죠. 일본 측에서는. 네. 그렇다면 그게 이제 한 23일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정부가 물론 다리를 놔줘야 하겠지만 그리고 네.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포괄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룸을 넓히는데 우리 지금 외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륙훈련을 일단 다시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우리 쪽 정부랑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근데 일본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직접 이낙연 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 의존적 경제 협력 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일파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언사로 유명한 이낙연 총리인데 결국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화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걸어온 싸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정당하게 만약에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이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이 한국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타협안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협상하지 않고 경제 문제로 확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그 몇 개 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려면 가해자인 일본은 가해 책임이 없다라고 자꾸 면피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양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제3자, 이 국제사회의 어떤 이 가해와 피해를 좀 그 구분짓는 이 외교적인 노력이 좀 폭넓은 외교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